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뭐냐?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오프라인에 있었던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갔다. 그죠? 그다음 온라인으로 가니까, 음, 이제 온라인으로 간 서비스들이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됩니다. 그죠? 예, 클라우드 컴퓨팅이 돼요. 자, 그 서비스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양한 IT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고 데이터가 폭증하게 돼요. 빅데이터 나와서. 빅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추론 예측하고 생성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좀 전에 그 키오스크 보셨잖아요. 키오스크. 은행 점포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사라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모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 지금 식당을 하더라도 배달만 하는 식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식만 제조해서 바로 다 배달만 합니다. 매장이 축소되고 홀에 사람이 없습니다. 홀 서빙도 없고요. 그렇죠? 예. 커피숍에 점원이 없고 커피조차도 기계가 만듭니다. 예.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 우리의 일자리, 인간의 기존의 일자리들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그래서 2016년도에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불과 뭐 그죠? 4, 5년 전인데 인공지능 학회에 참석한 연구자 350명 대상으로 언제쯤 사람보다 잘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네요. 분야마다. 그래서 언어 번역의 경우는 2024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어 번역.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지금 더 잘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못한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죠? 언어 번역. 음. 기술이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하면 우리가 예측한 그 시점보다 늦게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생각보다 빨리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소매 점포 업무를 이때 불과 몇 년 전에 2031년도에 인간보다 더 잘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 소매 업무라는 것이 단지 고객들이 왔을 때 물건 팔고 결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물건 관리해주고. 근데 이미 점포 업무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죠.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CCTV 다 달아놓고 결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재고 관리, 매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이때 예측한 것보다 엄청나게 단축되어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교 에세이 작성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GPT-3 그거를 이용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에세이도 작성하지 않을까요? 지금 수준에서 이것보다도 더 빨라진 거네요. 글 쓰는 걸 봤을 때. 자, 트럭 운전 2027년인데 사실은 이미 기술은 상당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 팝송 작곡인데요. 이것도 2027년대 지금 상당수의 음악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음악을 만들면 이게 흥행이 된다 안 된다까지 예측이 된대요. 흥행이 된다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소설 집필 49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생성해내는 걸 봤을 때는 이거보단 빨라질 것 같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왜 뭐 되게 좀 상상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소설도 이렇게 가능하실 것 같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잘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어, 우리 전 인류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온다라는 시점,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2045년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45년 예를 들어서 그렇다 나왔다고 하면 그 특이점 시점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뭐 어떤 연구도 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전 인류의 지능보다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죠?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분야마다 논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Full Automation of Labor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00년 모든 인류의 잡이 대체되는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2016년부터 125년 뒤인, 그죠? 뒤에는 125년 뒤에는 모든 인류의 잡이 대체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연구자 2016년부터 70 뭐 한 80년 이렇게 대략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거는 중간 지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지 이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예측이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뭐 발생할 거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더 당겨질 수 있지 않겠냐 예, 라는 겁니다. 예. 왜 더 빨리 당겨졌을까? 뭐 코로나죠, 뭐 코로나. 모든 게 비대면 기술에 집중되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행착오를 겪고 또 업그레이드 합니다. 예. 그죠? 그렇죠. 예. 2016년도에 나온, 근데 이거 지금 뭐, 솔직히 이거, 바둑은 이미 인간을 능가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돼서 이게 나온 거니까. 어? 참,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알파고가 이 정도인 거죠. surgeon, mass research. 뭐 이런 모든 분야가 이렇게 상당히 빨리 인간보다 난 시점이 빨리 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축돼가지고 여기는 소매점, 그죠? 어, 이렇게 쭉 이제 직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도 지금 사람보다 하고 앵그리버드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요. 예, 레고, 어셈블리,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예. 아무튼 이 정도의 어떤 인간의 지능, 인간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인간 지능의 의사결정 프로그램들, 의사결정 비즈니스, 의사결정 게임, 의사결정 액티비티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 잘할 거다. 예, 그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다들 알고 당연하다고 봐야 되나요? 2016년도 기준인데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제일 많대요. 이게 로봇공학 IFR 세계 로봇공학에서 나온 건데 2016년도에 자 이렇게 많은 로봇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1만 명당 즉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대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죠? 대체 속도가 빠른 거죠. 우리나라 뭐든지 빨리빨리 잘 흡수하고 반영하잖아요. 나라가 좁으니까 그죠? 특히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새로 점포 생기는 거 보세요. 다 기계입니다. 기계로 키오스크. 어, 그게 다 로봇이잖아요. 키오스크도 일종의 로봇이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서 그거를 잘 수행하는 어떤 그런 인력을 키웠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던 의사결정, 정보 처리는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는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 계산, 정말로 사람이 생각하던 계산, 전자계산기라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전자계산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산기기였던 것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단순 정보 처리는 이미 다 할 수 있고 고도의 정보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럼 어떤 역량을 키워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핵심 역량, 사람의 핵심 역량이 뭐냐,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6가지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장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튜버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해냅니다. 기존의 사고틀, 누구나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주목을 받고요. 예전 같으면은 뭐 좀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두각이 나타납니다. 창의적이. 창의라고 해서 뭐 완전히 새롭거나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른 거죠. 좀 다르다. 뭔가 좀 다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창의력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관을 가지고 살을 하잖아요, 요즘에. 예. 어차피 문제 풀고 좀 전에 그 인공지능이 뭐 독해도 더 잘하고 글도 쓰고 하니까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창의적인 일을 해라. 인간만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해라.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인성 역량.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페이크, 사람을 고도로 속일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을 되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바꾸면 업데이트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아바타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을 동시에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가상의 캐릭터 하나가 시각으로 우리가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뒷단에 GPT-3라든가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그 가상의 인물을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상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10,000명, 1,000명, 10만 명, 1억 명까지도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걸 한다. 그걸 만든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인류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인성 역량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윤리의 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라는 그 학문이 생기고 어떤 협회도 생기고 많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윤리. 그 다음에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 네. 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협업을 하는 가운데 창의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혼자서 막 하지만.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자기 내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주어진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뭔가를 작은 거라도 추진해가는 능력. 자기 주도적인 역량.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성인들보다도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뛰어나요. 사실 이거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분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훨씬 빨라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발생하고 나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최고의 문제는 교사였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예.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지 학생들은 하려면 다 합니다. 제페토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생 애들 제페토에 다 있어요. 예. 저희 딸하고 제페토 가서 예. 메타버스 공간에서 옷도 사 입고 합니다. 머리도 박고. 그래 노래자랑도 가요. 그 친구들 다 이렇게 로블록스에서 게임 해가면서 모든 걸 다 잘합니다. 이렇게. 예. 기기, 그다음 기술, 활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코딩 능력. 내가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생산해,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활용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딩 교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코딩만 가르쳐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 다음에 협업,
이게 이제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윤리적인 생각,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해야 됩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이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뇌가 있다는 거죠. 이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발전됩니다. 지적 정신 활동을 어쨌든 그 발전시켜야 된다. 예,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예. 이 6가지가 핵심 역량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뭐 그 암기력, 수학 문제풀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좀 이렇게 교육인데 뭐 이렇게 즐거움도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뭐 내가 떠드는 걸 듣는 게 과연 이게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놀면서 하는 공부 없을까? 내가 덜 가르치지만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안 가르쳐도 내가 덜 설명해도 아이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내가 덜 가르치면 애들이 더 많이, 내가 조금 더 덜 가르치면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꿈도래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생도 가르치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주로 문답법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전달할 거는 영상으로 미리 올리고 수업 전에 다 올리고 30분, 20분, 30분짜리 영상으로 올리고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는 그 영상을 3분으로 요약해요라고 해요. 3분으로 요약하라고 합니다. 그 수업 시간 시작할 때부터 발표시켜요. 그냥. 네.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부터 이제 20명 있으면 20명, 30명 있으면 랜덤으로 선정해서 발표시킵니다. 바로. 네. 그리고 그렇게 발표하고 그 대신 수업 시간을 조금 줄여주죠. 왜냐하면 영상을 30분 주니까 그다음에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30분 영상 보고 요약하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예습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발표를 하면서 저는 질문만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계속 놀이하면서 얘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예. 그냥 내가 가르치는 거 뭐 받고 이거는 내가 학생이라도 재미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이렇게 하면 즐겁고 주도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교육 좀 고민하고 있어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똑같겠지만요. 그래서 인간 고유의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 창조 상상력, 그리고 실행력, 주도력, 자기 주도성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공감 능력, 창조력, 상상력, 실행력. 근데 뭐 너무 이제 학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옛날 방식으로 다 맞춰져 있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막히는 게 많은데 어,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지는 거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답은 있다. 질문을 갖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질문조차도 없으면 답이 없는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답을 찾아간다. 그리고 답은 누군가 다 만들어줘야 줘야 하는 답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이 고민을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그다음에 끝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이런 문제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 뭐 이제 본론인 그 엔트리라는 기술, 엔트리라는 블록 코딩을 가지고 이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이 다음부터 금요일 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엔트리가 뭐고, 엔트리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뭐가 있고, 언어지능, 뭐 영상지능, 음성지능 다 있어요. 자, 인간이 하는 번역기도 우리가 사용하고,
그 파파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학습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제 수업 끝나면 이종훈 교수님이 또 간단한 프로젝트도 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쭉 체험을 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